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될 부분은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이제 제목에서 삼성전자가 달라졌어요. 라는 거.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 요거를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 뭐 이거는 주가에서도 최근 주가에서도 좀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최근 삼성전자가 좀 바닥에서 조금 이제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물론 뭐 이걸 가지고 추세를 완전 벗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이 안 그래도 잘 안 됐는데 이제 확실하게 이제 뭐 그러니까 메모리 시장에서 다시 우위를 점한다. 요런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하게 최악을 벗어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동안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아왔었던 부분이 조금씩은 풀리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러면 어떤 부분이 삼성전자에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냐라는 건데요. 일단 뭐 오늘 나온 기사긴 한데, 저는 뭐 이거는 근데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이건 맨날 하는 소리잖아요. 맨날 엔비디아 콜, 맨날. 그러면 이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아니 도대체 얼마나 안 되는 거야 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달라요. 그때랑은 조금 다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 나왔던 삼성전자 엔비디아 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요거는 없었어요. 공장 실사는 없었어요. 여기까지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샘플 모델을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의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 정도 성능을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샘플링 모델 내에서는 퀄이 통과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전에는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통과가 돼서 그 다음에 실사 방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엔비디아 납품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겠죠. 물론 근데 여러분 이게 16단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뭐 8단 정도지, 8단이겠죠. 8단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거 있죠.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8단은 이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16단으로 가는 요쪽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블랙엘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앞으로 어쨌든 블랙엘을 많이, 물론 루비는 조금 더 뒤에 있고, 블랙엘에 대한 부분을 대량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럼 그 대량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SK하이닉스가 그거를 전담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16단을 제대로 양산할 수 있는 회사는 아직 없어요.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 뭐 아예 아직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은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지금 SK하이닉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SK하이닉스가 어쨌든 16단에 집중할 수 있게 그쪽에 하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호퍼를 안 팔 수는 없잖아요. 호퍼를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쪽에 호퍼를 담당할 8단 쪽에 공급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요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직 마이크론은 캐파 자체가 이렇게 원활치 않고 결국은 삼성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8단 정도까지는 이제 삼성이 어느 정도 콜을 맞춰오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돈이 16단이 더 되죠. 그래서 당연히 그리고 앞으로 블랙엘을 호퍼보다는 더 많이 팔겠죠. 하지만 호퍼 수요가 올해까지는 꺾이진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루빈이 나오면서는 꺾이겠죠.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카니발리제이션 효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블랙웰이 대량 생산하는 과정에서 호포도 같이 따라갔다가, 그리고 이제 루빈이라는 게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블랙웰이 조금 줄어들고, 그 다음에 루빈 쪽으로 밀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호포 쪽은 이제 조금 이제 계속 이제 좀 줄여나가는 이런 과정일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거는 내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호퍼 수요는 유지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블랙엘 수요는 더 늘어나는 과정. 그러면 어쨌든 이 호퍼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 HBM은 필요하다. SK하이닉스가 이거 두 개 다 충당을 못 시켜요. 그러면 16단 쪽으로, 블랙엘 쪽에는 SK하이닉스가 전담을 하게 하고, 그 다음 호퍼 쪽은 이제 이 삼성전자가 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됐을 때 영업적인 환경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의 콜 테스트가 조금 통과될 가능성은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훨씬 높은 거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이제 계속 아니땐 굴뚝이었다면, 아니땐 굴뚝이 아니죠. 진짜 이제 굴뚝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불이 지펴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부분입니다. 뭐 근데 이거는 뭐 또 가보긴 해야 되긴 한데, 근데 저는 이번에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영업적인 환경이 그렇어요. 영업적인 환경이 지금 블랙엘에 좀 집중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조금 상품의 HBM은
블랙엘 쪽으로 넣고 싶고, 호퍼 쪽은 어쨌든 조금 이제 조금씩 줄어들 수 있으니까 판매가, 요쪽은 이제 조금 이제 HBM 내에서는 좀 덜 상품감 좀 그런데 아무튼 그쪽은 삼성전자가 어쨌든 좀 커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요것도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까지 HBM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없었던, 삼성 실망감만 있었던 삼성전자 쪽에서 HBM에 대한 매출이 나오면 확실하게 이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건 있어요. 여기는 제가 기사에 넣었는데 제가 안 가져 나오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이 자체 칩, ASIC 칩 시장 자체가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이 시장이 커지면 제가 이거 텔레그램에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혹자는 이 ASIC 칩에 HBM이 안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ASIC 칩 시장이 커지면, 그러니까 자체 칩 시장이 커지면 이 HBM의 수요는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좀 속된 말로 약간 어그로성 그냥 발언이에요. 실제로 메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칩 설계할 때 처음에는 LPDDR로 그냥 메모리 그 HBM 빼고 그냥 D램으로만 해봤어요. 그 있었어. 근데 그게 사실 그러니까 좀 약간 실패죠. 그만큼 많이 퍼포먼스를 잘 못 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이제 그 자체 칩 내에서 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그 구글 TPU라든지 그럼 아마존 쪽의 자체 칩 같은 거 있잖아요. 트릴리온이라든지 요런 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쪽에 실제로 자체 칩에서 성능을 좀 발휘하고 있는 애들은 대부분 HBM을 씁니다. 물론 HBM3E를 쓰진 않아요. 그냥 HBM3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일부는 HBM2를 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HBM은 써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어차피 얘들은 HBM3E까지는 필요 없어. HBM3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는 물론 HBM3도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HBM3E 8단 16단 만드는 캐파도 지금은 부족해요. 그래서 굳이 HBM3를 막 이렇게 흔히 말하는 주력으로 생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아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3도 지금 재고도 많아. 만들어 놓은 것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쨌든 밀어내기 할 만한 일단 재고도 쌓여 있는 상태고. 근데 그걸 이제 지금 이제 자체 칩 시장이 커지면 그쪽 관련 부분이 이제 수요를 그러니까 어쨌든 소비를 해주는 거죠. 소비를 해주면서 삼성전자는 이런 ASIC 칩 시장이 커질수록 특히 이제 HBM3라든지 HBM3 8단 뭐 요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게 좀 우픈 일이긴 하죠. 아주 괜찮아져서 그러니까 SK하이닉스를 막 그러니까 이 실력을 뛰어넘어서 16단을 SK하이닉스를 밀어내고 뭐 삼성이 들어갔다 뭐 이런 게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최악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썩어도 준치 정도까지는 나올 수도 있겠다. 어쨌든 HBM 쪽에서 매출이 이제는 올해는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감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요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크게 뭐라 그래 기대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긴 한데요. 뭐 이런 거 있죠. 뭐 중국 뭐 이거는 9세대 낸드 이거 300단 가는 거죠. 예. 300단 빨리 이제 확 바꾸겠다. 낸드 쪽에 최근 들어서 가격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낸드 가격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쪽에 대한 좀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것도 좀 확실하게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둬야 된다라고 보는 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6세대 지금 D램 설계 개선 검토, HBM4 승부 건다. 요건데 요거는 꽤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퀄테스트 이거 HBM3E 8단 요거 퀄테스트 이것보다도 저는 이게 훨씬 중요할 거라 봐요.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이재용 회장이 어쨌든 법정 리스크가 딱 해소되고 나서부터 갑자기 이게 뭔가 책임 소재가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나왔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 반도체 쪽에 그 DS 쪽에 엔지니어들은 다 알고 있었대요. 설계의 문제라는 거. 예. 설계의 문제라는 걸 다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이렇게 설계 쪽에서 문제야라고 강하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는 아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알고는 있었지만 저게 누가 저렇게 총대를 매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어쨌든 이재용 회장이 법정 리스크가 딱 끝나고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 쪽에 조금 더 흔히 말하는 이제 좀 관심을 탁 가지는 그 시점에 설계 쪽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딱 내부적으로 확인이 됐대요. 문제점을 일단은 인식하기 시작한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됐다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개선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근데 다행스러운 건 어쨌든 설계 관련 부분이라고 하니까 확실하게 수정이 쉽게 가능합니다. 이게 만약에 공정상의 문제면 이게 조금 더 골치 아파질 건데 설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개선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이 원C의 수율이 조금 빨리 잡힐 수도 있고 요렇게 됐을 때 HBM4로 조금 더 빨리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요렇게 돼 가지고 저는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걸로 인해서 최근에 삼성전자양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분위기가 좀 좋았죠.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부분도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요런 애들이잖아요. HBM4 관련 수혜주들, 그 다음에 원C 관련 쪽의 수혜주들, 뭐 한솔케미컬이라든지 요런 애들이 최근에 좀 동진세미캠, 한솔케미캠 요런 애들이 최근에 좀 상승세를 키웠던 게 요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때는 좀 존심이었지. 젠순하게 설계 다시 하라겠는데 맞죠? 존심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재용이 제대로 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설계 문제야 하고 나니까 딱 그게 이제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가서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해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삼성은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와가지고 삼성 입장에서 HBM3E를 16단을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얘들이 뭐 얻는 게 뭐 있겠어요. 어차피 그러면 계속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SK하이닉스는 뭐 16단에서 핵심은 SK하이닉스가 될 거고 블랙웰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루빈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SK하이닉스야. 그러면 삼성전자는 계속 흔히 말 콩물만 주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HBM3E 16단 SK하이닉스가 다 팔고 나는 거 남아있는 부분 얘가 좀 충당하는 계속 요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계속 처음에 반도체 이야기 할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이 공정상의 이 우위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NCF 방식과 MUF 방식에서의 여기서 나오는 차이, 그러니까 여기에 필름을 깔고 안 깔고의 차이. MUF는 여기에 이제 물성이 이제 액체질 에폭시를 여기 채워서 넣어서 이제 패킹을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당연히 필름을 녹여가지고 붙여서 패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삼성전자는 이게 뭐 흔히 후진 기술이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뭐 다들 아십니다. 이거 뭐 엔지니어 분들 다 이게 월등히 높아요. 근데 삼성은 왜 이걸 고집하냐? NCF 고집하는 게 아니죠. 왜? MUF 방식 여기 들어가는 에폭시 같은 경우가 특허를 가지고 있죠. 나믹스가 특허 가지고 있는데, 나믹스 같은 경우가 SK하이닉스랑 그러니까 이 사용권을 독점 계약했죠. 5년 동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때 한번 이제 일본 한번 쑥 돌아봤잖아요. 나믹스 말고 이거 다른 거 만들 수 있는 회사 없냐 했는데 못 찾았어. 우리나라도 안 됐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로 계속 가야 되는 거야. 계속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공정상의 열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뭔 짓을 해도 안 그래도 설계도 잘 못하고 지금 공정상에서 계속 그 TC본도 관련해가지고 신가 거 사가지고 지금 계속 잘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여기서 공정상에도 열인데 거기에 지금 장비도 지금은 또 열이야. 그러니까 뭐가 다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자꾸만 못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뒤집으려면 딴 게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5년 기다려서, 이제는 5년이 아니겠지. 한 3년 남았네요. 그럼 3년까지 기다려가지고 이걸 받아 쓰거나, 남이식 걸 받아 쓰거나, 나중에 이제 뭐, 한미 반도체한테 뭐 싸바 잘하던가, 아니면 이제 뭐, 하나 쪽에 거 뭐, 이것 좀, 뭐 가져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예 다 필요 없고, 그러면, 야, 옆에, 야, 이거 에폭시, 야, 다 필요 없어. 그냥 그거 안 하고 카파로 가자. 그게 HBM4잖아요. HBM4는 여기서 패키징이 없죠? 바로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런 구조잖아요. HBM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예, 요렇게, 그 사이에 요렇게, 구멍 뚫고, 요 사이에, 예, 마이크로 솔더볼 넣고, 뭐, 요렇게 하는 구조잖아요. 요렇게 붙이는데, 이제 중요한 건 요거를 이제
붙일 때 요 공간, 접합하는 공간, 뭐 요런 거잖아. 여기에 뭐 필름 넣고, 아니면 에폭시를 넣고, 패키징을 하는 거냐, 몰딩을 하는 거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열 가해기 때문에 여기 이제 TC 본도를 여기 넣는 거, 뭐 요런 거잖아. 그냥 여기에서는 일단 기술적으로 삼성이 우위 있을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거 다 때려치우고 카파 투 카파로 가자. 왜? 이거 필요 없잖아. 카파 투 카파로 가면 이게 필요 없어요. 그냥 야 필름 안 넣어도 돼. 왜? 여기서 그냥 바로 붙이거든요. 구멍 내놓고 야 솔더블 필요 없어. 야 그냥 이거 붙일 거야 바로. 예, 카파 투 카파니까 바로 웨이퍼 대 웨이퍼로 그냥, 그러니까 다이 대 다이죠. 다이 대 다이를 그냥 바로 다이다이네. 그냥 다이다이로 붙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NCF 방식, MUF 여기 필름이 필요 없는 거죠. 에폭시가 중간재가 필요 없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든 넘을 수 없는 공정상의 이런 이 열의를 HBM4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빨리 넘어가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SK하이닉스를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4 쪽에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만약에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이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쪽에서도 좀 수율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또 동일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 파운드리 내에서도 왜 이게 잘 안 됐냐. 그러니까 이 그 3나노 쪽이, 그러니까 그 GAA 이런 그 공정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야. 이것도 결국은 뚜껑 까보니까 설계였어. 이것도 설계였죠. 설계상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좀 고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나노 같은 경우는 초기 이제 이게 나왔는데, 모델이 나왔는데 지금 초기 수율이 30%라잖아요. 2나노가. 이거는 꽤 괜찮거든요. 초기 수율로 30% 냈다라는 거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도 조금 정상화가 되고 있다. 근데 진짜 웃긴 거 여러분 아세요? 진짜 웃긴 게 파운드리는 없애려고 했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 뭔가 엄청난 위기감이 느끼면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인력은 많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핵심 인력만 있으면 되나 봐. 그래서 파운드리 다 잘랐잖아. 파운드리 인력을 엄청나게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2나노가 나와. 진짜 웃기죠. 뭐든 쪼아야 되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쪽은 2나노 쪽에 좀 수율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나노 같은 경우도 이미 4나노는 확실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퀄컴이라든지 요런 애들 거를 콩고물을 받아 먹을 수 있게 지금 조금 나오고 있잖아. 4나노 관련 쪽은 콩고물 받을 수 있게 나오고 있고, 저는 3나노는 모르겠는데 2나노로 넘어갔을 때 지금 같은 수율이 계속 나와서 최종적으로 수율을 80%로 만들면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자체 칩 쪽에 패키징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엔비디아 쪽에 있는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애플의 메인 애들은 못 받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애플은 지금 뭐 M5 같은 거는 어차피 못 받을 것 같고, M4나 M3 쪽은 받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 맞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이 조금 정상화가 되면, 그러면 파운드리 쪽의 적자도 줄겠죠. 맞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성이 조금은 지금은 이제는 비정상에서 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환경?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조금 돌아가고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 관련 소부장 애들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근데 내가 삼성전자 관련 쪽에서 소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딴 거 없어요. 그냥 이거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HBM4, 그 다음에 파운드리 쪽, 여기에 핵심 소부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 핵심 소부장. 나중에 요거는 제가 개별 영상을 따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삼성전자 뭐 회복 기사 회생, 그래서 관련 핵심 소부장 요거 해서 HBM4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갔을 때 수혜가 되는 이 종목 섹터들 제가 한번 좀 추려서 요거 한번 영상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또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 또 개별적으로 공부하실 때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 쪽이 괜찮다, SK하이닉스 관련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럼 지금 내가 새롭게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삼성전자 쪽 소부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걸 해야 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할 거면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종목을 하시면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